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4월 23일자를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국회가 재판하면 법원은 뭘 하나? 이진곤 데일리안에서 4월 22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신상규명 국정조사라는 것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미 법원에 넘겨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왜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사건이란 예단을 가지고 7개나 되는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벌이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미 그렇게 단정할 일이라면 굳이 국정조사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집권당이 조작기소라고 평가할 정도의 문제라면 당이 의원총회나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소무효를 선언하는 법을 만드는 게 논란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이 조작기소라며 국정조사까지 벌이는 이유는 사법부를 믿지 못해서인가. 속내가 그것이라면 상권 분립을 포기를 선언하든가 국회 안에 대법원을 두든가 할 일이다. 아주 비꼬는 얘기네요. 우프기 짝이 없는 증인신문 장면. 국정조사 특유의 증인신문 장면을 보면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 누구도 자기 사건 재판관 될 수 없다. 공소 취소 외주 방식으로 하나 이런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박상용 검사로서 증언을 거부하는 거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템플릿을 만들었던 거지만 저는 그 개인적인 제 이 사고방식 신보수 선언이라고 표현을 해보는 것을 여기에다가 지금 템플릿 자료를 좀 해놓습니다. 현대차 하청노조 원청교섭 응하라. 노란봉투법 불길 확산. 정병묵 이데일리 4월 22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춘투를 앞두고 현대자동차 하청노조가 원청을 향해 교섭에 응하라는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1, 2조 제1.2조 개정안 일명 노랑봉투법 후폭풍이 완성차 업계를 뒤덮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2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근로자들의 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 조합원 1675명은 현대차, 기아, 남양연구소, 아산공장, 울산공장, 전주공장과 차량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생산, 보안, 판매, 구내식당 업무를 하는 이들이다. 금속노조는 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은 원청인 현대차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장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현대차는 해당 조합원과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약간 부정적인 거로 표현한 건가요? 노조 편인가? 이 기자가 앞서 지난 21일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부품 물류 하청회사인 LST 조합원들은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원청의 고용 근속 승계를 책임지라고 농성했다. LST 직원 200여 명은 노란봉투법 시행 닷새 뒤인 3월 15일 금속노조 현대글로비스 광주지회를 개최했다. 현대글로비스가 이후 하청업체 변경을 추진하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업의 담합행위, 생산, 판매, 물류를 개별 독립회사로 비유했었는데 쭉 한 며칠 동안 대해서 철퇴를 가하는 정부가 노동계에 대해서만 노란봉투법으로 단합이라고 저는 봐야 되겠어요. 노동의 단합.
인정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에 반하는 반란 행위가 되었다. 이재명식 표현입니다. 소비 민생을 위한 국가의 주인을 개무시하는 이 정권, 스카이어.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노란봉투법. 어저께 이 리테일 업체에서 한 것을 좀 하면서 이 상호 출자한 이 현대차 그룹이 좀 괜찮은 구조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원청, 그 하청 업체들의 원청과의 교섭 이런 거를 제가 예상을 못했다는 게 참 저도 그 수준이 아주 그 별볼일 없네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그러니까 현대차 노조원들이만 그 저기 뭐죠? 그 성과금 많이 달라는 그 농성만 했지 그 하청업체까지 한다는 것은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 예측이라는 것도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거를 솔직히 좀 느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하청업체 사장들은 존재할 가치가 무엇이란 것이냐? 그들도 분명 상위인작 측인데 당연히 갈아치워야 할 수준이다. 믿고서 저기 하청을 줬는데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원청한테 와서 대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법치국가냐? 법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민주당은 법치국가지 무슨 개똥 같은 얘기냐? 이렇게 또 얘들은 얘기하겠죠. 인도서 만난 고교동창 정의성과 한국 스타트업 대표 중기 해외 진출 2막 열리나. 아니 사진은 정의선하고 이재명이하고 악수하는 장면이라서 아니 둘이 고교 동창이었어. 아니 이재명이는 덕학이었죠. 그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들. 제목은 봐도 사진을 보면은 그 시각이 먼저 가잖아요. 이런 것도 그 저기 한 스타트업 대표하고 정의선하고 악수하는 사진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박영선 조선비죠. 이재명 대통령 인도 순방 경제사절단 중기대 인도 수출 4조 7,934억 원 성장 잠재력 대비 확대 필요 정부 중기주도 제2코리안 웨이브 확산 조선금융 AI 방산부터 K콘텐츠 소비자까지 주인공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이철원 어피닛 대표입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로 이날 고등학교 졸업 이후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정 회장은 인도에서 전기차 모빌리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 대표는 현지 중산층을 겨냥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진은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거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아마 지금 정의선 회장이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는 너 지금 속 부글부글 끓지. 니들은 내 소나기에 다 껌이요. 이렇게 얘기할래는지. 정권 교체 1년 만에 노조 공화국 된 대한민국. 임준환 뉴데일리 4월 23일 08시입니다. 뉴데일리가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적인 뉴스를 내고 있죠. 긴급진단 노조에 포획되는 나라. 첫 번째, 노란봉투법이 부른 파국, 대화 대신 실력 행사만 남아 삼성 현대차 귀족노조 파업 협박으로 과도한 성과급 요구했고 최임희 논의마저 절차 무시 신임위원장 비토하며 법치 흔들 노조 영향력 비정상적으로 커져 산업 안정성 훼손 우려 정권교체 1년 대한민국 산업 현장이 노조라는 거대한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다. 합리적 대화와 상생의 가치가 사라진 자리에 하청노조의 무분별한 교섭 요구 거대 노조의 돈 없은 성과급 투쟁 그리고 물리력을 앞세운 폭력 시위가 난무하고 있다. 본질은 노조에 포획되는 나라 긴급진단 시리즈를 통해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 주소를 짚고 법치 확립 시급성을 재현한다. 뭐가 법치라는 얘기인지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소리내어 제가 스스로 읽는 이유는
제가 소리내어 읽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그것도 법안이야. 법대로 노동자들이 하겠다는데 그것을 통과시킨 그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이 그걸 원하는 노조국가를 만들겠다고 국민이 용이 난 거 아니냐. 반대하는 사람, 저같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노란봉투법의 역설 현장은 지금 교섭 정쟁터 R&D 예산보다 성과급이 우선 귀족노조의 멈춘 이기주의 국가 정책마저 목리의 파행 벌 절차 준수하는 문화 확립 폐하.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 중에 하나죠. 현대차 그룹도 3년 동안 매출이 계속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노란봉투까지 들어오면은 누구한테 사주를 받는 건지 모르지만 금속노조가 민노총 하청업체까지 지원 사격이 나가가지고 농성을 한다. 그 노조 권력이 그러니까 노조는 정치를 하면 안 되는데 아마 그 노조 출신 아새끼들도 정치의 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민노총 아새끼들은 새끼라고 제가 얘기해도 크게 70이 넘으면은 뭔 소리 해도 이순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언젠가 드론을 무한정 추진할 수 있는 기술 혁신 공개 D3 산카린 인디펜던트에서 4월 20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과학자들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여 드론을 공중에서 충전할 수 있는 특수 동력 전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언젠가 무인 항공기가 무한정 비행할 수 있는 개념 증명 설계입니다. 중국 시디안 대학의 연구원들은 이 플랫폼이 드론의 발사 및 운용 범위 확장이 가능한 육상 차량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자동차에 장착된 시스템은 15m 고도에서 고정익 드론을 3시간 이상 공중에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에 장착된 전력 전송 시스템은 드론과 충전 시스템이 모두 작동하는 동안 마이크로파 방출기를 사용하여 항공기 하부의 안테나 배열로 에너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항공과학 및 기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이크로파 방출기와 드론 사이의 정렬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GPS 위치 추적 시스템과 기내 비행 제어 시스템 간의 긴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드론이 받는 전력도 바람과 위치 오류로 인해 변동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변 전자기 에너지와 지향 전자기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직접 전력으로 변환하는 개념이 연구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표준화 준비 기술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것을 하고 있었네요. 작년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는 8.6km 상공에서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전력을 30초 이상 전달하여 원거리 에너지 전송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중국의 그 무인 드론 사진입니다. 미 국방부 65년 만에 대규모 건함 요구, 토마호크는 전년도보다 13배인 785발. 4월 22일 산케이 신문입니다. 워싱턴 스키모토 야스시가 미 국방부는 21일 의회에서 요구하는 2027년도 회계년도 2026년 10월부터 27년 9월의 국방 예산에 관한 상세를 공표했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함정을 총 34척 조달할 계획이며 예산 권한을 쥔 의회에서 승인되면 196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27년 회계년도의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달 3일에 발표한 예산 요구의 개요로 전년도 대비 42% 증가의 총액 1조 5천억 달러
약 240조 원을 계상하고 있다. 국방비 예산용으로는 대통령 우선 항목을 마련하고 차세대 미사일 방어구상, 골든돔과 무인기 드론, 인공지능, 방위산업 강화 등을 골자로 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급 신형 전함은 척당 145억 달러로 최신형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의 130달러를 웃돈다. 최신형 항공모함보다도 더 센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무인기 기술에 관해서는 적의 드론을 요격하는 기술도 포함돼 750억 달러를 계상, 대이란 공격 등으로 고갈이 지적되는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전년도 58발에서 13배가 넘는 약 785발,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은 3203발, 전년도 357발의 예산을 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사실상 무기 수출 전면 해금, 호위함이나 미사일도 오케이로 일본 정부가 제도 재검토 180도 방침 전환의 이유 4월 22일 이게 할 것이라고 모노 이거 일본말로 어떻게 읽는지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4월 21일 방위 장비품의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사실상의 장비품 수출 원칙 허가 체제로 이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투기나 호위함, 잠수함이나 미사일 같은 주력 장비에 대해서는 공동개발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출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검토에서는 이 오류형 한정이 철폐됩니다. 이에 따라 전투기나 호위함, 잠수함을 포함한 모든 완제품 외에 부품, 기술, 나아가 수리, 정비 등의 영무에 대해서도 제도상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외로 이전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는 동맹국이나 동지국 간의 장비를 공통화함으로써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무기를 팔려는 게 자기네들 표준으로 동남아 시장을 잡겠다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수출을 통한 국내 방위산업 기반 유지입니다. 국내 수요만으로는 유지가 어려운 생산기술 기반을 수출에 의해서 지탱해 가는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품이 어느 나라로 이전될지가 초점이 됩니다. 전투기나 함정 같은 고성능 장비의 수출이 현실화되면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갑니다. 한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네요. 지들도 이제는 보통국가 전쟁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죠. 옛 통일교회 청산인 교단 예적금 최소 400억엔 보전. 4월 22일 데일리 뉴스, 데일리 TV 뉴스 해산을 명령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구통일교회의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청산인이 교단의 예적금을 최소 400억엔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통일교회를 둘러싸고 지난달 도쿄 고등법원이 해산을 명령함에 따라 교단 청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산인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교단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킴으로써 최소 400억엔의 예적금을 보전했다고 합니다. 또 교단이 빌린 약 700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교단의 재산에 대해 보전 상황이 밝혀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또 청산인은 22일자로 관보에서 고액 현금 등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다음 달 20일부터 1년간 접수하기로 해 앞으로 부재가 진행됩니다. 댓글 타마호 미야키 사기 악덕 상술의 정통한 저널리스트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해설 적어도 400억엔을 보전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옛 통일교회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교단에 의해 가르쳐진 신의 돈에 대해 환불을 신청하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심을 안고 있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사탄으로 간주한 사람들에 대한 교단의 신자 및 신파들의 비방
중상이라고 하는 공격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신청함으로써 교단에 그 행위가 알려져 어떤 액션이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 신청을 받은 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1년간 예정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인 피해자가 환불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 옛 통일교의 문제가에는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대한 각 방면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피해금을 돌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각 방면의 어떤 대응 절차 이런 것들이 이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댓글을 썼네요. 사람만이 지성인 시대는 끝났다. 최강의 두뇌를 가진 AI가 인류를 멸종시키는 의외의 방법. 4월 22일 프레젠트 온라인. 엘리저 유도코스키, 네이트 소아레스 지음, 사쿠라이 유코 번역 초지능 AI를 만들면 인류는 멸종한다. AI는 인간을 고용할 수 있다. AI는 인류를 죽일 동기를 가지고 있어도 컴퓨터 속에 갇혀 손도 들지 않으니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는가? 확실히 AI에는 손이 없다.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된 AI는 손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주고받을 수 있다. AI가 원하는 작업을 인간에게 시키는 방법을 찾으면 AI의 물리적 능력은 인간과 같아진다. 이런 영화가 있었죠. 자산가이자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AI는 재정적 자립을 목표로 하기 시작해 자기 부담의 서버를 빌리기 위해서 X로 자금 원조를 요구했다. AI는 갇혀있다 아니면 자유, 기회가 되면 AI의 힘을 보태려는 인간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편리하고 풍요로워진 현대사의 약점. 세계는 가짜 디지털 영역과 현실 물질 영역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컴퓨터 안의 전기 신호에서 발생하는 영향의 연쇄를 이용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뇌 전기 신호로부터의 연쇄 반응을 이용해 공장을 건설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손이나 몸으로 무엇을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초지능 AI 언젠가 반드시 나타난다.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도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죠. 단기적으로 일어날 일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아직 그리 똑똑하지 않는 AI가 경제 전체에 침투해가는 과정에서는 아주 기미한 일도 벌어질 것이다. 경로 예측은 어렵다. 하지만 종착점은 예측할 수 있다. 지성에는 정말 많은 쓰임새가 있다. 자기 개선 작업을 부과하는 AI가 자신의 기능을 높여 초지능이 될 수도 있다. 더 이상한 경로를 따라갈지도 모른다. 어떤 경로를 밟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대의 AI 개발의 도착지는 기묘하고 이질적인 선호를 가지는 기계 초지능의 창조이다. 체스와 마찬가지로 인류는 패배한다. 그리고 언젠가 지구의 모든 자원을 독자적인 기묘한 목표를 위해 전용하기를 원하는 기계 초지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에 드는 것들로 인간을 대체하기를 원할 것이다. 초지능 AI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이긴다. 지능이 승리하는 실제 방법은 가능하다고 알려지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쉬운 것보다 진실을 전하는 것을 더 중요시한다. 중세 대장간은 냉장고 만들 수 있을까? 만일 1000년 전에 대장간에 냉장고의 설계도를 보낸다고 하자. 현대 우리는 1000년 전 대장장이가 몰랐던 현실의 법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조차 할 수 없는 작용을 하는 장치인 청사진을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스스로를 그리고 문명 전체를 능가하는 이해를 가진 존재에 대해 느끼는 것이다. 룰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승부가 결정된다.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만도 못 미치는 분야에서는 큰 물음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마음과 뇌의 움직임은 해명되지 않았다. AI가 인간 뇌를 획득하면 착시와 같은 기묘한 현상은 시각야보다 고차의 처리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일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